안녕하십니까. 비속을 뚫고 온 남자 양민입니다. 랜드풀에서 야심차게 계획한 라이브 멘토링 특강 민법을 진행하게 된 양민입니다. 기다려주신 많은 수험생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여러분하고 유익하게 많은 거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첫 강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을 풀어갈 때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저는 라이브 멘토링 특강으로 민법을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민법이 판례도 중요하고요. 조문도 중요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최근에 특히 중요성을 더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례 문제를 난이도를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함에 있어서 출제위원들이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특히나 사례 문제가 어느 정도냐면 많을 때는 적을 때는 10문항 정도 되고요. 많을 때는 20개까지 사례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례 문제를 뚫어내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사례 문제 적중 사례 보기에게 30선 이런 주제로 멘토링 특강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약 이 정도니까요. 적을 때 10문제입니다. 적을 때. 많을 때 20문제까지. 20문제니까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도 구성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은 10개에서 한 15개 사이로 구성이 되는데 많을 땐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 응시 인원이 많아지면서 36만 명까지 응시 인원이 많아지면서 준비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례 문제를 잘 해결하면 민법의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적중 사례 보기가 유의미한 부분은 적중률이 담보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적중률이 담보된다는 뜻은 이 사례 문제가 가불병 형태로 출제를 하는 이 문제가 민법에서 거의 같은 패턴, 같은 유형, 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례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시는데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 이 패턴으로 공부를 하시면 적중률을 충분히 담보해낼 수 있어요. 같은 질문, 같은 유형, 같은 정답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외려 더 쉬워진다는 거죠, 민법이. 그래서 이 점 적중 사례 뽀개기를 통해서 적중률까지 확실히 담보해내는 이런 강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을 기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 테마는요 30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30개니까 민총에서 물권 그리고 계약 특별법까지 각 테마별로 6개에서 7개 정도 이렇게 해서 30문제 정도를 구성했습니다. 이 문제 정도를 파괴를 해내면 민법은 난이도 있는 문제는 다 점검하고 격파가 되잖아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 첫 번째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이중매매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에 사안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여기 중도금의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중도금에 계약금 들어오고 뭐까지요?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렇게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가?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면 28회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중매매 문제가 거의 매년이죠. 사례 문제로 언급이 되면 거의 매년 타겟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A+라고 이렇게 꼽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문이 이렇게 기억에서부터 비읍까지 5개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지문이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여기다 몇 개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뒤로 넘기셔서 잠깐 설명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연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매매 구조를 보시면 이 패턴이거든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먼저 을과 매매 계약이 진행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때 설문에 꼭 유념하실 부분이 계약금만 들어왔는지 중도금까지 들어왔는지 잠깐 그거 유념하셔야 돼요. 을이 설문에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등기를 하기 전이다. 그럼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수인, 일매수인은 소유권을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뭐만요?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이때 갑이 다시 부동산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다시 매매를 했다. 이쪽이 먼저 매매가 됐으니 1매매, 나중에 매매가 됐으니 이를 2매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병이
악이냐 적극가담이냐 이걸 꼭 보셔야 되죠. 병이 만약 악이라면 이미 매매 계약이 된 거를 병이요 알고요. 알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면 악의가 될 거야. 악의. 악이라면 알고만 있었다면 이 이중매매는 유효로 처리가 됩니다. 유효. 근데 병이 악의가 아니라 적극가담이라면 적극가담했다.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 이중매매는 이 두 번째 매매는 무효다. 이거 무효다. 반사회적 행위가 돼서 무효로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반사회적 행위다. 그래서 병이 적극가담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거죠. 적극가담 여부. 이렇게 별표를 하실게요. 그리고 병이 다시 또 누구한테요? 정에게 전득자라고 그러죠. 정에게 다시 매매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효니까 병의 등기가 무효니까 이게 말소가 될 거고요. 말소가 될 거고 정의 등기도 이게 말소되니까 이것도 말소가 되겠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아예 짝대기를 긋고 들어가시면 쉬워요. 이렇게. 그때 을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병의 등기를 직접 이렇게 말소하거나 등기를 넘겨달라.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냐? 채권은 계약자인 갑에게 요구하는 거죠.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제3자죠. 을 입장에서 병은 제3자잖아요.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등기를 뭐 해달라, 이전해달라 이런 요구가 안 된다는 거죠. 직접은. 그리고 직접 말소도 안 돼요. 등기 이전뿐만 아니라 말소도 직접은 안 되죠. 말소하려면 갑을 대위해서 되는 거죠. 대위해서. 조심할 거는요. 직접 등기 이전은 안 되지만 이렇게요. 직접 등기를 넘겨달라 이 요구는 안 되지만 직접 뭐 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손해배상 청구는.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제3자에게 하는 거는 을의 채권을요. 을의 채권을 누가? 제3자가 이렇게 제3자가 짓밟았다는 거다. 그래서 제3자의 채권 침해라는 뜻이다. 여기서 손해배상은 제3자의 뭐 때문이다? 채권 침해다. 제3자가 뭐를 했기 때문에 을의 채권을 뭐해서 침해했기 때문에 직접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다이렉트로 걸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직접 뭐 하면 안 된다? 등기 이전 요구는 안 된다. 등기 말소도 안 되고 이전 요구도 안 된다. 직접 왜? 채권이니까. 근데 직접 뭐는 가능하다? 손해배상 요구는 가능하다. 이 부분 구별이 포인트. 자, 이렇게 구조를 잡아놓고 들어가시면 되죠. 이때 갑병 간의 매매는 무효. 왜? 반사회적 행위다. 이게 103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으로 이건 무효기 때문에 갑이 추인을 해도 갑이나 병이 추인을 해도 이거는 절대적 무효니까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 그죠? 그리고 갑이 병에게 준 급분은 불법원인 급여다. 불법원인 급여니까 반사회적 행위로 준 급여를 불법원인 급여. 이거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갑이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죠. 갑이. 반사회적 행위라서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근데 갑이 못하는 걸 누가요? 을이요.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할 수 있더라.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토대 위에 사례 문제를 얹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되돌아오셔서 바로 문제 1번 필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질문입니다. 1번 질문. 여기서 을은 일매수인을 말하죠. 일매수인. 여기 일매수인을 병은 이매수인이죠. 이쪽이 이매수인, 이쪽이 일매수인. 일매수인 을이 직접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느냐. 직접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거 먹히느냐 안 먹힌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이게 뭐라서? 채권이기 때문에 직접은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없다. 왜? 계약자가 갑인데 제3자에게 등기 요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니은 보시면 을은 직접 병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야.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X, 니은은 맞죠. 이게 두 개가 시험 출제 대상. 디귿입니다. 병이 을에게 소유물 인도 청구를 한 경우. 병이 누구? 이매수인이죠. 이매수인 병이. 누구한테? 을에게 일매수인이죠. 일매수인 을에게 소유물 인도 청구. 인도 청구라는 뜻은 달라고. 토지를 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달라고. 땅 줘. 인도 청구를 한 거죠. 그때 을은 누구? 일매수인이죠.
갑병 간의 매매가 그 매매가 뭐였음을 갑병 간의 이 매매가 갑병 간의 매매가 뭐였음을 무효임을 누구 쪽에서 을 쪽에서 항변 방어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항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이 매매가 절대적 무효였어요. 아까 반사회적 행위로 절대적 무효니까 이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항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번 더 연결해 볼게요. 병이 을에게 소유물 인도 청구를 했어. 이거 달라고. 그죠? 근거는 얘가 등기가 돼 있거든. 등기돼 있고 얘가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얘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등기돼 있으니까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를 한 거야. 반환 청구. 땅 달라고. 그때 을이 맞받아칠 수 있다. 뭐라고 맞받아친다 을이? 무효야. 너네 둘의 매매가 이 매매가 뭐라서? 무효야. 이 무효가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잖아요. 절대적 무효로 항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얘한테 안 뺏겨도 되는 거죠. 역으로 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죠. 갑을 대위해서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죠. 그래서 병이 말소 등기를 당할 병이 누구한테? 점유자 을에게 땅을 달라고 하면 을이 뭐 할 수 있다고? 무효로. 갑병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 오케이. 세 번째 질문은 그럽니다. 갑은 계약금의 몇 배죠?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걸 계약금 해제라고 우리는 불러드리고요. 그 계약금 해제는 중도금 넣기 전이어야 되죠. 근데 설문에 보면 중도금을 지급받았다라는 문맥,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라서 계약금을 뭐 하고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는 해지할 수가 없겠네요. 이 부분 X. 미음 지문입니다. 갑병 간의 매매. 갑병 간의 매매는 무슨 행위?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 맞죠? 이때 병명의로 등기한 거. 병명의로 등기 친 거는 갑이 뭐 하더라도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겠네요. 왜요? 절대적 무효. 이거 무효니까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근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되겠고요. 비읍 지문입니다. 만약 선의의 정의 전득자 나왔죠. 병이 다시 부동산을 이렇게 가져갔어요. 정을 전득자라고 우리는 불렀고요. 얘가 선이어도 소유권을 차지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게 무효라 말소당하죠. 말소당하면 거래한 정도 말소당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를 두 개를 딱 거놓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적극하담 했을 때는.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요.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유효이므려.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없죠. 무효니까. 이게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이 매매가 뭐라고요? 유효라고 얘가 치고 나올 수 없는 거죠. 절대적 무효. 그래서 병의 등기도 말소돼야 되고 정의 등기도 말소돼야 되니까 정이 뭐여도 선이어도 얘가 소유권을 못 가져요. 그래서 설문에 틀린 거 고르는 것도 틀리는 거. 기억 틀렸고요. 니은 맞고 디귿 맞고 기억이 틀렸죠. 기억. 니은 디귿 니을 틀렸죠. 니을. 그리고 비읍 틀렸고요. 기억 니을 비읍입니다. 기억 니을 비읍 5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에서 제일 출제 비율이 높은 A 플러스 주제 넘버 1이죠. 이중매매 사례를 함께 하셨습니다.